회사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회사를 어떻게 준비했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에 법인 등기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활동을, 무료 자문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회사 설립 준비 기간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 당일년도 2016년도에 병원 내부나 병원 외부에서 저희들이 자문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자문 활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설립할 회사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주로 자문 내용은 이제 연구개발 전략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얻었던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에 좀 담기 위해서 연구 분야하고 비연구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특히 비연구 분야 쪽은 이제 경영 파트인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인사관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 벤처들 중에 일부들이 이 내부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재인데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굉장히 턴오버 농도가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친구들이 벤처는 아무래도 급여나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전 직원들은 사실 이제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2016년 12월 21일에 법인 등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왜 이제 연말에 했냐라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회사 웰마커 바이오 회사가 서울아산병원의 첫 번째 제1회 스핀아웃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스핀아웃을 시킨 어떤 제도가 없다 보니 그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12월달에 법인 등기를 했었고요. 현재 자본금 규모는 약 42억 정도 되고요. 1년 6개월 됐지만 비록 누적 매출은 한 12억 5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위치는 이제 여기 서울 아산병원인데 서관, 동관, 신관인데 저희들이 융합관이라고 해서 15층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11층에 이제 본사하고 합성팀이 같이 90평 규모로 있고요. 5층에 이제 바이오팀 규모로 해서 70평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이미 풀로 차서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문정동 쪽으로 한 10월 말쯤에 옮길 예정이 있습니다. 팀 구성은 이제 바이오팀과 이제 합성팀으로 나뉘어서 이제 개발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한 17명으로 지금 계속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니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현재 7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산병원에서 각 암종별로 소위 이제 오랫동안 임상에 종사하셨던 교수님들을 소액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제 자문단으로 현재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자문 법무법인이 이제 충정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특허는 제일특허 법무법인에 있는 모 변리사를 저희들이 파운드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같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마크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무슨 회사냐,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름인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있지만 웰마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럼 어떠한 항암제를 만드느냐, 현재 필드에서 치료제가 없는 환자분 그리고 그 환자분 중에서도 퍼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을 하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약물의 어떤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크를 함께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게 저희들의 회사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고요.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상장을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 시점은 좀 유동적이긴 하나 2021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의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기존의 항암제는 어떤 환자분에서 효능이 나타날지 전혀 모릅니다. 밑에서 보시면 효능이 있는 환자분도 있고 없는 환자분도 있고 막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 과정 예측 바이오마커는 분명하게 약물을 처리하기 전에 이 환자가 효능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약물을 처방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항암제와 같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은 뭐냐? 이게 이제 병원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갖춰질 수 있냐?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이제 임상 베이스의 어떤 인포메이션하고 또 환자에서 이제 추출된 어떤 조직 이것만 있으면 그럼 다 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10년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약물 개발과 그 약물에 해당되는 치료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그럼 실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하냐라는 부분인데 데이터 모니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임상 일상에서 미 FDA 어프로브까지 이제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이오마커 유무에 따라서 박스 보시면 여기 박스 이제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예 커서가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이 박스에 보시면 이제 실제 바이오마커가 없는 어떤 약물은 임상 일상에서 FDA 허가까지 8.4%밖에 안 됩니다.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죠. 근데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물의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는 무려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타겟 환자군 설정에도 중요하고 약물의 시장 포지션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웰마커에서 5개 정도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메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현재 이제 2 종류인데 대장암하고 폐암치료제입니다. 뒤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가 실제 약물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2년 안에 거래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 제약사의 경우에는 바이오마커가 모호합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B 제약사는 바이오마커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어떤 질환을 타겟을 했고요. C 제약사는 약물의 어떤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분명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개발 단계를 보시면 A 제약사는 전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B 제약사는 임상 일상 중인 어떤 계약 규모보다도 물론 이걸 절대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큽니다. 10% 정도 계약 규모가 크죠. 당시 환율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C 제약사는 베스트 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마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시 환율을 한 1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즉 이제 약물,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유무에 따라서 약물의 가치가 형태적 차이가 나고 개발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웰마커는 저희 객관적이지 않고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이 3가지가 모두 다 갖고 있다. 바이오마커도 있고 약물의 신규성도 있고 현재 필드에서 약물도 치료제도 없는 필드 있고 이제 개발 단계는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암 치료제는 이제 2017년 4월에 본부처 과제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물론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도 함께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하반기에 전임상 진입 예정이고요. 지금 CRO 업체를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현존하는 이제 대장암 임상 치료제 중에서도 박스로 치는 이 부분이 지금 기존의 어떤 대장암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대장암 환자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환 환자로 한 130만 명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7만 명에서 32만 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상당히 환자분이 이제 폭넓게 있다는 거고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첫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약물 어비툭스라고 하는 이 약물은 한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연 매출 한 2조 정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환자분이 27만 명에서 32만 명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2조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개발하는 항암제든 약물은 임상 일상 가기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의 어떤 스트레이트를 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미리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이런 임상
프로토콜이나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타겟 환자를 미리 설정을 하고 그걸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설정한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내는 사전에 임상 일산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제의 어떤 타겟이죠. 요 10번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을 보시면 요 CRG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으면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없으면 좀 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물을 치료해서 개발해서 적용을 하면 대장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 오버럴 서바이브가 1년이 넘으면 그 항암들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들 이제 환자 유래 동물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데이터가 없으면 사라지를 않는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특정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그게 발현하고 있는 동물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물의 효능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과제는 이제 시총 규모로 한 6위 정도 하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현재 이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폐암 치료제인데 여기 2018년 초에 2월인가 3월에 본부처 과제로 또 선정이 돼서 외람되지만 이제 회사 설립 이후에 1년 안에 본부처 과제 2개가 선정된 예는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체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노크에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임상에서의 문제점은 요게 두 번째 박스에 이제 NSCLC라고 하는 폐암 쪽에서 보시면 PD-L1 파지티브라고 하는데 45%의 가능성을 보이고 네거티브인데 14%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바이오마커가 있다고 해서 반응이 100%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100%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모르고 또 이런 어떤 허점이 있는 환자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또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체 항암제는 사실 키토르다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약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KFDA에서 작년에 승인받았을 때 1년 치료비가 7천만 원 정도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마커 유무에 따라서 약가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상 전략을 미리 선점을 하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1차 적응증은 폐암이지만 저희들이 실제 이제 간암과 위암 상당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특허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추론을 한 상태입니다. 간암 데이터를 보시면 간암 환자 조직에서 저희들이 1차 암세포를 추출해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거나 또는 발현하고 있지 않는 그걸 선별해서 위에 빨간색을 보시면 여기 박스에 보시면 CMG 파지티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CMG 항체, 그러니까 CMG 타겟한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CMG 항체가 아닌 CMG의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는 간암 환자에서 유래된 세포에서는 저희 항체가 작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암 환자들한테 유전자 분석을 해서 CMG가 발현하고 있는 간암 환자만 대상으로 이 약을 처방을 하면 이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최근에 이제 임상 의들도 이런 바이오마커가 없으면 항암제를 본격적으로 처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폐암 치료제에 이제 실제 폐암 면역 효능이 있는지를 보고 나는 동물 모델에서 실험하는데 11년 신제니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가 모든 면역 체계가 살아있는 상태의 면역 마우스 모델인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저희들 항암제를 이제 개발 중인 항암제를 처방을 하고 난 다음에 효능이 나타나는 건데 이 또한 이제 이런 모델을 쓰지 않고서는 또 이런 모델에 효능이 없으면 비판하들한테 기술 이전이 어려운 그런 어떤 엔드포인트, 비임상에서 엔드포인트의 면역 효능을 검증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하고 폐암 말고도 간암하고 위암에서 저희들이 환자 정보나 조직을 지금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 탑10 안에 드는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M사와 지금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 및 MTA를 맺고 실제 이제 그 M사에서 이렇게 우리의
항암제에 대해서 효능 평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약물을 이제 한 달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지금 효능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효능 평가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잘 나온다면 이제 실제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데, 전립선암은 두 가지의 니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세를 하고도 저항성이 생깁니다. 약물 저항성이 생깁니다. 전립선을 이제 없애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는 전립선 같은 경우는 호르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암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제를 1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약물은 이제 국내 탑 5 안에 드는 제약회사 중에 한 군데하고 지금 기술 이전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하반기에 기술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토탈 말식도는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실제 보시면 특정 바이오마커가 있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있다고 나타나고, 오른쪽에 지금 효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간암 치료제인데, 이건 재밌는 건 저희들이 이제 그 표적에 대한 어떤 검증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한 2년 동안 팔로우해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다른 병리학적 다른 기관에서는 병리학적 소견이 깨끗한데 유독 간에서만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적에 대한 검증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암제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이제 간암 조직에서 특정한 우리가 바이오마커 되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 치료제인데 조금 다른 컨셉의 어떤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기전들을 규명을 했고, 아직 이 타겟으로 일단 FDA 허가가 안 난 약물이고, 그래서 아직 뭐 위험을 주는 단계의 수준이긴 하지만 뒤쪽에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들이 실제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그간의 어떤 실적들이 있느냐, 국내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에스팜이 이제 탱크레이즈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이오마커를 에딩해줘서 헤디디프 과제를 수행을 했고, 지금 이제 임상 1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일 약품 경우도 시스템 통합 항암 사업단이라고 하는 복지부 산하의 어떤 신약 개발 사업단인데,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바이오마커를 쏟아쳐내서 지금 이제 임상 1상을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이제 2년 전에 한미가 제넨텍에 팔았던 펜나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이 바이오마커를 만들어줘서 가치를 좀 올려준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상 1상 보드에 와서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고민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바이오마커의 어떤 노하우를 그냥 우리 약물 개발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캐시카우 측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항암제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로시아하고는 좀 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치는 신약보다도 10배 이하로 많이 낮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스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 12월에 파운드하고 난 다음에 계획대로 본부처 과제를 2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CBG-A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NH와 이제 상장 주관사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장암 치료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A사한테 만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면 상장 준비를 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임상도 이제 나머지 3개 약물에 대한 임상 및 전임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항암제 개발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무리 아산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한 30% 정도의 소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내 어떤 환자의 어떤 소스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런던에 있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제 유럽 쪽, 카페시안 쪽 다른 인종에 대한 환자의 정보와 조직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영국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AI 쪽 기반의 신약 개발도 시도하기 위해서 AI 쪽 관련된 것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쪽 관련돼서도 런던 쪽에서 한번 추행을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고,
라이센스 있는 이제 초기 약물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약물을 미국에서 저희들이 라이센스 있는 하려고 지금 자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